안녕하세요. 그레이 몬스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복사 툴들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려는 거는 여기 포토샵 왼쪽에 툴 있는 데를 보시면은 크롭 툴 아래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만큼이 그리기에 관련된 도구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보조적으로 쓰는 게 여기 도장 툴,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블러, 샤픈, 스머지, 그리고 다치번, 스펀지 얘네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도장 툴, 그 다음에 스포트 힐링 브러쉬, 힐링 브러쉬, 패치 툴, 자, 얘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도 중요도로 따지면은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앞에서도 계속 레이어 스타일부터 얘기하고 있죠?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은 한 번쯤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10강까지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좀 예제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기는 했는데, 자, 포토샵에서 아주 많이 하는 게 어느 부분을 떼어다가 갖다가 붙이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바로 이제 포토샵 두 번째 강의, 그때 오리는 부분에 대해서 꽤나 많이 강조를 했었죠. 오려놓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갖다가 붙이는데, 그 붙일 때 정리를 잘 해서 붙여줘야지 이제 합성이 그럴싸해지죠. 자, 먼저 여기 왼쪽에 자, 요 사진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서 먼저 기본적으로 복사하는 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아직은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먼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조개 껍질을 오른쪽에다 배치하고 왼쪽에다가 어떤 타이틀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사진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주변에 어떤 요소가 있어갖고 이 조개의 위치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해요. 자, 마크 툴 가지고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동 툴을 가지고서 얘를 잡아서 움직여요. 그냥 움직이게 되면은 오려지게 되니까 Alt키를 누르고서 잡아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올려놓고서 영역 해제.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지워야죠. 왼쪽에 있는 것도 자, 기존에 뭔가 익숙한 부분,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을 복사해다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재질, 색감 있는 거를 가져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아주 단순한 방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티가 나죠. 자, 뒤로 돌아갈게요. Alt Ctrl Z에서 뒤로 가서. 자, 그럼 이거를 경계선을 조금 더 티 안 나게 하는 거, 바로 라조 툴이 있죠? 자, 라조 툴 가지고서 경계선을 필요한 부분만 잡고, 그런 다음에 떼어낼 때 리파인 엣지 이용해서 주변 부분이 자, 패더 값을 이용해서 경계선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분리하는 게 좋겠죠? 레이어 분리해주고 OK 누르게 되면 자, 레이어 분리가 됐어요. 백그라운드 켜고 이동 툴로 잡아다가 적당하게 옮겨주고. 자, 옮겨놨으면은 지금 경계선이 아까보단 덜 티가 나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 덮는 거, 자, 반대로 적당하게 복사가 된 이 조개 껍질은 잠깐 꺼놓고요.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비어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가져다가 저쪽에다 붙이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 필요한 부분 적당하게 선택하셔갖고 똑같은 방법으로 리파인 엣지로 패더 값 올려서 경계선 티가 안 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뉴 레이어로 레이어를 분리시켜주고, 분리가 되었으면은 이동 툴로 자, 여기 재질이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살짝 덮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개를 켜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좌우를 바꾼다거나 위치를 움직인다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복사 도장 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말 줄여갖고 도장 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도 지웠다 다시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레이어는 제대로 선택하시고, 자, 도장 툴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녀석 있을 거예요. 패턴 도장 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 도장 툴이 있어요. 패턴 말고 복사 도장 툴 선택하세요.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 지금 녹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밖에서 비가 와갖고 좀 빗소리가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세요. 아무리 조용하게 하고 싶어도 그건 제가 사운드를 뺄 수가 없으니까요. 자, 도장 툴 선택하시고, 이 도장 툴은 여기 메모해놨지만은 브러쉬 상태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래서 도장 툴 상태에서 이 도장 툴 상태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저처럼 도장 툴 동그란 게 안 보이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대문자가 켜져 있거나, 자, 대문자 키 눌러보세요. 대문자 키 눌러보면은 그냥 이렇게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대문자 키, 캡슐록 키 다시 한번 누르셔갖고 꺼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치수가 너무 커져 있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커져 있으신 분들은 줄이세요.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단축키는 앞에서부터 계속 몇 번 얘기 드렸죠? P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괄호키가 있어요. 중괄호, 대괄호 있는 거. 그거를 왼쪽 괄호키는 줄어드는 거, 오른쪽 괄호키는 커지는 거. 아니면은 여기 위쪽에서 조정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여기 쓸 때는 브러쉬 종류를 혹시 하드 브러쉬로 되어 있으신 분은 저처럼 소프트 브러쉬로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복사하려는 곳을 Alt 클릭. 자, Alt 클릭.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게 복사하는 곳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원하는 부분을 한 군데 클릭하고, 자, 클릭했어요. 그래서 Alt 키를 떼고, 그 다음에 복사하고 싶은데, 붙이고 싶은 데다가 마우스 가져다가 문질문질 하세요. 자, 마우스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Alt 클릭한 곳의 모양이 지금 따라오고 있죠? 이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버전이 현재 조금 낮은 버전을 쓰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뭐 그러더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원하는 곳에다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문질문질을 하세요. 그러면은 왼쪽에 원본 있는 데에 플러스 표시 나타나고 있죠? 저게 어느 부분을 복사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우스 문질문질 하는 데가 지금 붙여지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왼쪽을 이제 가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Alt키 누르고서 그 주변에 질감이 비슷한 부분을 한번 클릭하시고, Alt 클릭이에요. Alt키 띄고서 그 다음에 붙이고 싶은 데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서 문질 해주시면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더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원본이 다시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문지르고 나면은 다시 마우스 띄고 다시 또 위치를 Alt키 누르고 클릭, Alt 띄고 마우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문질 하셔가지고 가져다 붙여주세요. 되도록이면은 바로 옆쪽에 재질이 비슷한 부분을 가져다가 붙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피부에 어떤 잡티 같은 것도 제거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옆에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원본 레이어가 훼손이 되는 거죠. 원본은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도장 툴을 쓰는 거 해볼게요. Alt, Ctrl, Z 하셔갖고 원래대로 돌아가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분리해서 작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새 레이어를 올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샘플 보시게 되면은 어떤 레이어에서 복사할 건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현재 레이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All Layers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건 여기 새로운 레이어 요걸 선택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셔갖고 복사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했으면은 마우스 띄어다가
딴 데 가서 문질 해보세요. 자, 어느 정도 문질문질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띄워보면은 내용이 새 레이어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왼쪽 걸 지우기 위해서 오른쪽에 그냥 비어있는 어떤 재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레이어 1번 잠깐 끄고 그 다음에 또 새 레이어 올리고 이번에는 Alt키 누르고 자 오른쪽 부분 빈 곳을 한번 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문질문질 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재질이 왼쪽을 지금 덮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서 마우스 띄면 자 레이어가 분리된 상태가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라조 툴 가지고서 복사한 방법하고 똑같죠?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어떤 방식을 하시든 본인한테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게 제일 최고예요. 어차피 결과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도장 툴을 이렇게 써보셨으면은, 자, 이번에는 그 도장 툴이 발달해서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건 닫아놓고, 먼저 여기 해변 이미지, 자, 요거 다운받으셔갖고, 자, 열어주시고요. 컨트롤 플러스에서 전 한번 확대했고요. 자, 이 정도 확대해 놓을게요. 자, 여기 주변에 있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을 자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도장 툴을 쓰게 되면은 뭐 아까 제가 했던 뭐 비슷하죠.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사람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도장 툴 선택하시고 브러쉬 사이즈 적당히 조정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질감을 Alt키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갖다 대고서 살살살살 문질러서 가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사람도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주변에 어울리는 질감을 쓰세요. 왜냐하면 여기 멀리 있는 질감 있죠. 여기를 Alt키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저 질감을 여기에다 가져다 덮어버리면은 자 이렇게 안 어울려요. 컨트롤 Z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질감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질감을 Alt키 누르고 클릭해서 그럴싸해 보이는 비슷한 질감을 선택을 해서 덮어주시면은 훨씬 더 그럴싸해지죠. 이런 식으로. 자, 꼭 이런 식으로 뭔가 인원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살살 지워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거를 큰 거를 세세하게 할 때는 괜찮은데 작은 부분을 할 때 그럴 때 쓰기 편한 게 스포딜링 브러쉬예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피부 잡티나 작은 부분을 지울 때 다들 이걸 쓰라고 설명할 거예요. 뭐 좋고 나쁘고 아니고 그냥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스포딜링 브러쉬 여기 스포딜링 브러쉬가 있고 이따가 힐링 브러쉬를 할 거예요. 지금은 스포딜링 브러쉬. 자, 얘를 선택을 하고서 화면 좀 확대하고 브러쉬 사이즈 적당히 조정한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쓱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은 뭐 무슨 검정색 같은 게 칠해지죠? 이거는 영역이에요. 자, 저 아직 마우스 누르고 있어요. 마우스를 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져요. 컨트롤 Z 다시 볼게요. 자, 원하는 부분을 쓱쓱쓱쓱 문지른 다음에 마우스를 떼시면은 툭 지워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요거는 내용 인식 도구라는 내용 인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은 저는 타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시더라도 아마 이게 어딘가 붙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내용 인식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방법이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문질문질 하게 되면은 여기 검정색으로 칠해지는 영역을 컴퓨터가 뭐 비교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마우스를 띄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가장 비슷해 보이는 부분을 떼어다가 붙여준대요. 아까 전에 우리가 도장 툴로 직접 했던 방법을 컴퓨터가 계산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워낙 빠르다 보니까 마우스를 떼는 순간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 부분도 자 여기도 살살살살 문질러서 떼어보면은 자 이렇게 지워지고요. 또 여기도 해볼까요? 자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자 떼어보면 어딘가 어색해져 보이는 부분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컴퓨터가 잘 못하니까는 사람이 손으로 뭔가 해야죠.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도장 툴 가지고서 옆에 있는 요 파도 부분 있죠? 요거를 복사에다가 조금 더 올려주면은 자 여기 티가 좀 덜 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티가 나는 부분을 되도록 티가 안 나게 디자이너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툴이든 절대 완벽한 건 없어요. 그냥 티가 안 나면은 그냥 쓰는 것 뿐이지. 자 Alt Ctrl Z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모델 사진 자 이것도 한번 다운받아서 다운로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진을 가져다가 열어보세요. 저는 이 버전에서는 여기다 열어죠. 자 확대해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쌩얼 자 사진이어갖고 얼굴에 지금 잡티라든가 살짝 주름이 보이죠? 자 요것도 힐링 브러쉬로 한번 문질러 보세요. 자 스포 힐링 브러쉬 가지고서 이런데 브러쉬를 크게 잡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작게 잡으셔갖고 살짝 툭 보셨나요?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 잡티 부분 있죠? 여기를 쓱 마우스 떼면 이렇게 없어져요. 자 여기 코 밑에도 요런데도 쓱 문질러서 쓱 그런 다음에 여기 턱 아래도 살짝 점 같은 게 있죠? 뺨 부분도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좀 티가 나서 약간 사진상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마에 보니까 뭔가 또 나 있군요. 요런데도 살짝 없애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뭔가 점 몇 개만 지워도 훨씬 더 깨끗해 보이죠. 그럼 이것도 원본을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또 처음으로 Alt Ctrl Z에서 저는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레이어를 분리해 놓고서 시작하세요. 자, 새 레이어 올려놓고 이것도 상단에 보시면 Sample All Layers라는 옵션이 있죠? 일반적으로 꺼져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체크 켜놓고 체크를 꺼놓고서 하게 되면 새 레이어 올려놨죠? 저는 여기를 문지르고 싶어서 문질러 봐도 뭔가 처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무슨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자 상단에 Sample All Layers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레이어도 백그라운드가 아닌 새 레이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새 레이어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문질러 보고서 여기 눈가에 있는 주름, 입가에 있는 주름 이걸 먼저 없애려 볼까요? 여기도 적당하게 쓱 자, 이 정도 여기도 주름이 조금만 줄여 볼게요. 좀 더 이제 브러쉬를 조금 더 키워서 약간 널대하게 복사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요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해보시게 되면은 전 후가 이렇게 보이죠. 이것도 본인의 편리한 상태 하고 싶은 상태로 처리를 하세요. 절대 정답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보셨으면은 이번에는 힐링 브러쉬 툴을 해볼게요. 먼저 예제 파일을 아까 사용했던 자, 요 사진에다 할게요.
힐링 브러쉬 도구는 아까 사용했던 여기 스포딜링 브러쉬와 그 다음에 도장 툴, 요 녀석이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긴 거든 사용하는 거는 도장 툴과 똑같아요. 자, 먼저 도장 툴. 자, 도장 툴로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을, 자, 좀 잘 보이시나요? 좀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을 일부러 잘 안 어울리는 곳에다 복사해 올게요. 자, 도장 툴로 하게 되면은 Alt키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딴 데다가 붙여 넣어 보면은, 자, 당연히 저쪽에 있는 게 이쪽에 복사가 되면서 그 주변이 색깔도 안 맞고 결도 안 맞고 하잖아요.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힐링 브러쉬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금 도움이 돼요. 자, 힐링 브러쉬 툴 선택하시고 이것도 그냥 클릭하면은 안 돼요. 자, Alt 클릭으로 원본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딴 데 가서 문질러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버전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CS6 쓰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문지르고 있으면은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본 상태로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마우스를 떼면 그때서야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CC 버전이라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누르자마자 바로 처리가 된 상태로 붙여지고 있죠. 어쨌든 마우스를 떼어 보면, 자, 여기 주변 부분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도장 툴로 할 때는 말 그대로 원본을 가져다 붙여주는데, 힐링 브러쉬로 할 때는 주변이 뭔가 살짝 정리가 난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피부 같은 거 쓸 때도 만약에 주변이 뭔가 자꾸 얼룩이 남는 게 나는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힐링 브러쉬 쓰면은 그것도 나름 괜찮아요. 자, 힐링 브러쉬 가지고서 좀 더 여기 표현 널찍한 면을 나는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결이 비슷해 보이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주름이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여기도 이런 데들을 살짝 Alt키 누르고 살짝 해주시면은 그냥 스포딜링 브러쉬로 문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힐링 브러쉬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대비 성능이에요. 아까처럼 스포딜링 브러쉬로 쓰더라도 티가 안 난다 라고 하시면은 스포딜링 브러쉬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문질렀더니만 티가 난다라고 하시면은 거기 부분은 힐링 브러쉬를 이용해서 어쨌거나 티가 덜 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패치. 자, 이 패치 툴은 힐링 브러쉬로 실행했던 거를 면적 단위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도 Alt Ctrl Z로 저는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힐링 브러쉬 아래 여기 패치 툴 있죠? 자,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마우스가 이렇게 나오고 뭔가 그려보면은 마치 라저 툴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고서 상단에 보시면은 자,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있는데 저는 데스티네이션을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뭐 선택되어 있는 대로 이 상태로 해보면은 기존에 그려놓은 영역을 마우스로 잡아다가 당겨보세요.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갖다 놓을 땐 모르는데 마우스를 띄는 순간 자, 주변이 뭔가 정리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하고 얘를 이번에는 여기다 갖다 대보면 자, 이렇게 주변이 아까 힐링 브러쉬로 그렸던 거랑 상황이 비슷하죠? 얘도 이번엔 여기다 덮어볼까요? 마우스를 띄면 자, 주변이 뭔가 살짝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기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비슷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가져다가 덮으셔도 되고요. 또 Alt Ctrl에서 Alt Ctrl Z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번에는 상단의 옵션을 소스로 놓을게요. 자, 요걸 놓으면은 이 영역을 끌고 갈 때 반대가 돼요. 쓱 끌고 가면은 내가 끌고 가는 영역에 있는 내용이 들어오죠? 여기를 잡아서 마우스를 띄면 자, 선택하고 있던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 자, 이 사진에다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면적이 넓은 거 이런 거에 좀 쓸 때 편리한 것 같아요. 자, 패치 툴을 가지고서 여기를 나는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역 선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다른 데 있는 영역을 가지고 오는데 아무래도 경계선이 살짝 티가 나잖아요. 근데 마우스를 띄면 살짝 정리가 돼요. 영역 해제는 컨트롤 D 똑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요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내용 인식 도구. 이거는 또 뭐냐면은 Alt Ctrl Z. 자, 여기 발자국 같은 거를 나는 딴 데 옮기고 요거를 지우고 싶다고 할 때 도장 툴을 쓰든 아니면 패치 툴을 쓰든 일반적으로는 두 번을 하게 되죠. 일단은 자, Ctrl Z. 자, 상단 옵션을 데스티네이션으로 바꿔놓고,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코가 점점 막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도 이게 부정확한데 요즘 따라서 더 부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빨리 감기가 나야 될 텐데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죠. 자, 이제 다시 설명으로 와서 자, 패치 툴 선택하고 상단 옵션 데스티네이션으로 놓고 얘를 잡아다가 딴 데다가 일단 붙여 놓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을 가져다가 떼어서 덮어주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번을 하잖아요. Alt Ctrl Z에서 취소하고. 근데 이렇게 두 번 하는 거를 여기 내용인식 이동 툴 여기 있어요. 이걸 하면은 한 방에 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하고 상단 옵션을 그냥 기본적인 상태로 놓고 여기 무브 모드가 일반적으로 무브로 되어 있으니까는 이거 혹시 다른 걸로 되어 있으시면은 저처럼 무브로 해주세요. 자,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떼서 갖다 대고, 자, 그럼 뭔가 바로 안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 화면이 지금 모래 때문에 잘 안 보시겠지만은 바운딩 박스가 나와 있어요. 이 바운딩 박스를 움직이셔갖고 원하는 각도로 조정할 수 있고, 그러고서 상단에 보시면은 트랜스폼 명령처럼 종료 버튼이 있어요. 자, 종료 버튼을 누르시거나 엔터 키를 누르셔갖고 이 명령을 종료해야 돼요. 종료하는 순간 자, 여기 아래쪽에 있던 그 발자국도 없어져 버렸어요. 쉽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 사진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인식 도구. 자, 요걸 가지고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딴 데다가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잡아다가 쓱 움직여 보세요. 여기다 여기서 마우스를 띄고 그 다음에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같이 바뀌어요. 또 딴 데 볼까요? 자, 이번에 여기 질감이 다른 데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경계선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원본이 있던 자리는 마치 스포딜링 브러쉬로 문질러서 처리가 된 듯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완벽하진 않아요. 여기다가 쓸 때는 잘 어울렸는데 이제 얘를 가져다가 일부러 다른 데다가 붙여보면은 뭐 컴퓨터다 보니까는 절대 완벽하진 않아요. 아쉬운 부분은 디자이너가 뭔가 수를 부려갖고 다듬어 줘야 돼요. 자, 그럼 요것도 해보셨으면은
자, 이제 여기 팁. 자, 내용인식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스포딜링 브러쉬 여기서부터 계속 뒤따라다니고 있는 게 바로 내용인식 도구예요. 자, 스포딜링 브러쉬로 선택해서 보게 되면은 저는 CC 버전이라서 그런지 여기 내용이 이렇게 상단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패치 툴 가지고서 할 때도 뭐 보이진 않지만은 아까 뭐 내용이 비슷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게 어디냐면은 자, 이제 여기 마크 툴 가지고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딜리트 눌러볼게요. 자, 딜리트 키 누르게 되면은 이거 강의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죠? 두 번째 강의에서 했다시피 딜리트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채움 명령이 실행이 돼요. 채움 명령에서 그때 당시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놓고서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상태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저는 배경이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OK 누르게 되면 흰색이 채워졌었죠. 컨트롤 Z. 자, 이제 다시 한번 딜리트 눌러갖고 여기에서 내용 인식 요걸로 선택을 하고서 OK를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가져다 붙여주게 돼요. 아까 힐링 브러쉬, 패치 툴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맞아요, 비슷해요. 자, 다시 Alt Ctrl Z. 자, 그럼 이번 내용을 좀 더 좁게 잡아서 라조 툴로 딱 필요한 부분만 쓱 선택을 해서 딜리트 눌러서 OK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영역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OK 눌러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또 이거 하던데 저는 그냥 딜리트 눌렀더니 진짜 지워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기 레이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는 백그라운드 레이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딜리트 누르게 되면은 채움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 이걸 레이어 더블 클릭할게요.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OK 눌러주게 되면 일반 레이어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눌러주게 되면 말 그대로 지워지잖아요. 컨트롤 Z. 자,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그 명령을 실행해 주세요. 그 명령은 에디트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Shift F5번이에요. 자, 요 명령을 실행을 하셔갖고 컨텐츠를 내용 인식으로 선택을 하시고서 OK 눌러주시게 되면 똑같이 실행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여기 돌덩어리를 좀 크게 지워볼까요? 선택을 하고서 딜리트 눌러서 내용 인식으로 선택을 하고 OK 눌러주게 되면 뭔가 어쩌고저쩌고 돌아가죠? 잘 처리가 되었네요. 큰 걸 하게 되면 될수록 얘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냥 컴퓨터가 하는 거다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인물을 선택했는데 여기 또 경계선이 딱 다 있죠? 어쩔 수 없이 경계선 부분을 선택해주고 분명히 여기 부분은 잘 처리가 안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에디트에서 필 명령 실행하고 내용 인식 선택하고 OK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여기 부분은 오른쪽이 넘어와 버렸죠? 그러니까는 반대로 또 여기 부분만 쓱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딜리트 아이고 컨트롤 Z 내용 인식 명령 자, 채움 명령을 실행하셔갖고 또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나아졌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지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행해 보고서 뭔가 미비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돼요. 자, 요게 바로 이제 도장 툴에서 파생됐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어도비에서 진짜 파생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작은 도장 툴이에요. 도장 툴에서 이제 점점 더 편리해졌는데 이 편리해진 기능도 상황에 맞게끔 잘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하나 안 드린 거네요. 요 레드 아이 툴 이걸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정목 현상 제거 툴이에요. 정목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구글에서 정목
현상. 자, 눌러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사람 눈, 그 다음에 동물 눈, 자 이렇게 빨갛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포유류는 뭐 어쩔 수 없대요. 플래시가 터지면서 뭐 눈에 뭐 어쩌고저쩌고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눈 부분을 이 정목 현상 제거 툴 가지고서 문지르게 되면은 빨간색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포유류인 이상 이 정목 현상이 없어질 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정모 현상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 여기 이 레드아이 툴 있죠? 이거 가지고서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즘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넘어와서 솔직히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없어지진 않지만은 어쨌든 구석에는 붙어있는 툴 중에 하나예요. 자, 얘는 이렇게 끝내고, 자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여기 블러, 샤픈, 스머지 요거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이 연습해 보세요.